충정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19일 기후 두 번째 기사 1519년 명정덕 14년 성균관의 유생 이약수 등 300여인이 상수하였다. 대략 금자의 국가의 정치가 소강에 이르고 충사의 길이 크게 분변되어 18년간에 뜻이 맞는 임금과 신하가 정신을 모으고 스스로 잘 만났다고 생각하여 왔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옥에 가두고 시종이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것이라고 의심되며 죄다 갈아서 내쫓고 대간의 진언이 두려우며 문을 닫고 거절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조위를 변치 않고 명사를 파출하심에 중해가 옹패되어 할 바를 몰라 조야의 사람들이 몹시 가슴 아프고 억울하여 전쟁에서 슬피 울었으나 스스로 아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전하의 본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앞장서서 어떤 참소를 하여 맨 먼저 붕비와 괴격을 주의로 삼으셨다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전하께서 스스로 의심한 데서 나온 것입니까? 오늘날의 참소가 붕비라고 지칭하는 것은 선유가 많기 때문이고 괴격하다고 무고하는 것은 충직한 말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저 참인이란 어찌 이쯤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나라의 애제, 평제와 당나라의 희종, 소종의 일이 참으로 감개로 삼을만 합니다. 바라건대 허심으로 반성하여 사방 신민의 울분을 위안하소서 했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 등의 당초의 뜻이 어찌 나라의 일을 그르치려는 것이겠는가. 위에서 지치를 기다려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고소만을 알고 시일을 헤아리지 않아 과격한 일이 많았으므로 부득이 죄주었으며 대신의 뜻도 조정을 안정시키려고 그런 것이요 참사로 말미암아 군자를 배척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충정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9일 기후 세 번째 기사 강원도 회양에 지진이 있었는데 소리가 천둥 같고 창문과 벽이 흔들렸다. 충정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2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우의정, 정광필 안당에게 복상을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광필 안당 이유청이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상체가 미령하시다는 말을 듣고 문안하러 예고를 하려다가 복상에 관한 일을 들었습니다. 이는 면대에 아뢰어야 할 일이니 상체가 평복하신 뒤에 시사하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임금이 곧 인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늘 감기가 들어 땀이 나서 기후가 편안하지 못한 듯하므로 천계 등의 일을 잠시 멈추었으나 오늘은 정사가 있으므로 나와 있었다. 정승 일원이 오래 비어 있는데 누가 될 만한 사람인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김전의 사람됨이 한결같이 착한 마음을 간직하고 다른 뜻이 다시 없으니 이 사람이 매우 합당하나 늙고 병들어 행공하지 못할 듯합니다. 이 계명도 근사한 사람인데 젊은 무리의 공격이 매우 심하므로 스스로 마음이 편안치 않아 물러갔으나 변무 등의 일을 다 섭렵하였습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명은 성품이 매우 굳굳하고 재간도 많습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노성한 신하를 먼저 써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두 사람 중에 짐작하여 정하겠다. 또 향약의 본인은 덕업을 서로 권장하는 것이므로 그 뜻은 워낙 아름다우나 그일 듣건대 향약 사람들이 스스로 형정을 쓰고 법사에 정서하여도 법사에서 그들이 한 대로 따르는 일까지 있다 한다. 이는 형정이 아래에 있는 것이니 이 일이 마침내 파단이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향약은 예전에 출세하여 도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5장 안에서 서로 선을 행하는 일이니 경중으로 말하면 법사가 있으므로 더욱 부당합니다. 이 일은 신등이 아뢰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중에 일러 그 본의를 알고 행하게 해야 합니다. 요즘 듣건대 공장이나 장사하는 사람이 자주 무리로 모임으로 일을 할 수 없다 하니 이것도 폐해가 있습니다. 경성에서도 상사에 서로 돕게만 한다면 괜찮으며 무리로 모이거나 형정을 쓰지 말게 한다면 역시 괜찮습니다. 하였다. 충정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2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이조가 공신에게 개정된 사람을 송서하는 일을 개품하니 전교하기를 아직 송서하지 말라.
공신의 개정에 관한 일은 매우 분요하니 내일 정부를 명수하여 다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1월 2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안당을 의정부 좌의정으로 김전을 우의정으로 남곤을 좌찬성 겸 이조판서로 이장군을 우찬성 겸 병조판서로 심정을 화천군 겸 지의검부사로 한형륜을 형조참판으로 이빈을 사관원 대사관으로 이사균을 홍문관 부제학 특지로 정사룡을 직제학으로 유보를 은교 특지로 임추를 사원부 장량으로 연계를 사관원 정은으로 삼았다. 증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21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안당 의정 김전이 사직하였으나 연능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21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남공 변종판서 이장군이 본직과 겸 찬성을 사직하였으나 연하지 않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1월 21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정부에 하교하였다. 내가 덕은 밝히지 못하면서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뜻만 간절함으로 인물을 알아보는 명철이 없어 사람을 쓰거나 버릴 때가 차후가 많았으니 매우 부끄럽다. 요전에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연자임, 기준, 박세희, 박훈 등이 함께 시종으로 있으면서 성내의 학문을 조숙으로 건강하게 내가 그들의 사람됨 및 내정치를 도와 이룩하는 데 참여할 만하다고 생각하여 주운벼슬을 가려서 주고 작업의 차슬을 뛰어넘어서 옮기며 몇 해가 안 되어 다들 현료의 반열에 발탁되었으니 내가 대우를 부족하게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조광조 등이 서로 결탁하여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첨가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해서 성세로 서로 의지하여 권료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조정의 법은 지킬 것이 없고 노승한 사람들이 말은 채용할 것이 없다 하여 후진을 유인하여 괴격이 버릇이 되게 하고 이를 의논할 때 조금만 의의를 세우면 이 의를 세우면 반드시 극심한 말로 배척하여 꺾어서 저희를 따르게까지 하였다. 그래서 국론이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굴러가며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속으로 분탄을 품었으나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이 두려워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 이제 그들이 한 짓을 살펴보면 정치를 문란하게 만든 것이 된다. 이의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끝내 용서할 수 없으니 법률에 비추어 주의를 다스려서 백관에게 명시해야 마땅하다. 다만 전일 시종의 신하였음을 생각해서 말감하여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은 원방에 안치하고 윤자임, 기준, 박세희, 박훈 등은 외방에 안치한다. 각각 주의에 따라 주의 주는 것이니 이것을 내가 그만둘 수 있겠는가? 중해에 포가여 모두가 내 뜻을 알게 하라. 남곤이 기초하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1월 21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안당 우의정 김전 이조판서 남곤 병조판서 이장곤 최참찬 좌참찬 이유청 예조판서 신상 형조판서 홍숙 등에게 명하여 전국 공증을 개정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전국 공신은 처음부터 다들 외람하다고 생각하고 폐조의 아부한 자도 많으니 신등도 전에 아뢰었습니다. 처음부터 대간의 뜻에 부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이 매우 옳음으로 아뢰어서 개정하게 한 것입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녹공 때 외람하게 했다 하더라도 사필 동맹은 매우 중하니 당초의 동맹을 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반복하여 생각해 보았으나 저들의 녹공을 추가로 개정하는 것은 매우 온변치 못하며 또한 추후에 개정할 것을 명한 것도 오래지 않은데 더구나 이제 개정하지 않았음에랴 70여인의 녹공을 10년 뒤에 추가로 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좌리 공신은 공이 없다고 하나 녹공이 매우 정해졌으므로 조종조에서 추후에 개정할 일이 없다 한다. 그러므로 다시 묻는다. 하매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녹공이 외람하다는 것은 대간의 무리에 의하여 아뢰는 것이고 사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미 주의 주었고 또 그들이 아랫 일을 고치면 사람들이 반드시 이 사람들이 아랫 일이기 때문에 고쳤다 하여 인정이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아 승복하지 않을 것이니 개정하지 않을 것을 다시 의논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죄다 삭제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그 중에서 뚜렷이 드러나서 기롱을 받는 자는 역시 개정해야 합니다 하였다.
양의정이 조금 낫네. 중조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21일 신의 5번째 기사 임금 및 정강 빌등을 인견하여 이르기를 내가 대신들의 뜻을 모름으로 친히 듣고자 한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미 개정하라고 명하였다가 또 개정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은 번요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작은 일이라면 이미 개정하라고 명하셨으니 다시 의논해서는 안 되겠으나 이것은 큰 일이므로 어제 정사 때에 봉군된 자를 이조에가 개정하려 하였으나 나는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대신들에게 다시 의논시킨 것이다. 이 일은 추후에 개정하기 어려울 듯하고 또 뚜렷이 드러난 자라 하여 개정할 수도 없겠으니 전수를 개정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과연 개정하면 전수 개정하고 개정하지 않으면 전수 개정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개정하라고 명하고 또 개정하지 말게 하는 것은 정령에 있어 분요할 듯하므로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노건한 지 이미 오래되므로 과연 개정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남군이 아뢰기를 공시는 가벼운 것이 아니고 회명 사필도 우연한 일이 아니니 당초 추후에 개정하자는 의논을 낸 것이 큰 잘못입니다 하고 이 장군이 아뢰기를 추후에 삭제하는 것은 과연 매우 어렵습니다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이미 추후에 개정하라고 명하고 또 개정하지 말게 하는 것은 온편치 못할 듯합니다 하고 이 유청이 아뢰기를 과연 이 장군의 말과 같습니다 하고 신상이 아뢰기를 추후에 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뜻은 처음부터 생각한 것이었으나 대간이 여러 날 동안 사직하여 조정이 고요하지 않은 것이므로 아는 듯함으로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를 말하는 자들이 죄를 받았는데 또 삭제하지 말라고 명하면 그 기회가 옳지 않은 듯하므로 대신이 반복하여 아뢰는 것이며 그런 형적은 과연 옳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저 사람들을 죄 주고 이 공신을 다시 의논하면 형적은 과연 옳지 않을 듯하나 어찌 이 일 때문에 저 사람들을 죄 주었겠는가? 과연 고치면 전수 고쳐야 하니 뚜렷이 드러난 자라 하여 고칠 수는 없다 하고 정광필은 보고 묻기를 그대로 두고 삭제하지 말 것인가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과연 개정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좌우가 다 아뢰기를 개정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승지를 불러 아뢰기를 이제 대신들의 말을 듣건대 다들 그대로 두고 개정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 노곤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추후에 개정할 수 없다. 성전을 봉행하라 하였다. 중조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2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동지 하례를 권정리에로 거행하다. 중조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2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선언하다. 중조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2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고창감 200년의 죄는 이제 상세히 복심해야 하겠으나 이는 종친이니 내가 사형을 감하고자 한다.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여 마르게 하라. 고창감이 연안부의 공리의 귀손을 때려 죽였다. 하매 대신이 의논하여 아뢰기라. 종실의 친족이니 사형을 감해 줄만 합니다. 하니 임금이 사형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2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남군 이 장군이 찬성으로서 판서를 겸한 것은 매우 옳지 않으며 맡아보는 직사에도 전일하지 않을 패단이 있습니다. 정사룡은 지방과 벗들 사이에 잘못이 많으므로 사람의 오륜 중에서 두 가지를 어지럽혔으니 임금의 덕을 보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유세웅은 쇠약하고 병들어 양상군수로 삼을 수 없습니다. 김극계는 병조 정랑으로 있다가 파직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제 또 첨정을 올렸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다 가소서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찬성으로 판서를 겸하는 것은 조종조의 제도이다. 정사룡은 전에도 논박받았으나 끝내버릴 수 없는 자이다.
김극계는 과연 사죄로 파죽되었으나 그것은 입직을 안 한 일이었다. 이것은 서반의 벼슬인데 어찌 될 수 있겠는가. 유세웅은 갈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2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비현압에 나아가 시사하였다. 중조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2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2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박배근은 나는한 사람 중에 우두머리이므로 장 100유 3철에 처하고 정귀안은 수종한 죄로 장 100도 3년에 처할 것을 건부가 조율하여 아래는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다. 중조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24일 갑인 남원제 기사 전라도 장흥 등 34곳업에 눈이 내리면서 번개쳤고 한평현에는 번개치면서 우박이 내렸는데 작은 것은 새알만하고 큰 것은 매실만하였으며 나주부에는 눈이 많이 내리면서 천둥하였다. 중조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25일 얼미호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이빈이 아뢰기를 근래 신이 외임으로 오래 있었으므로 조중의 일을 잘 알 수 없으나 이제 듣건대 대간이 서로 제수하여 서경과 사언을 하기 전에 지레 직서를 본다 하니 사체에 크게 어그러집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대간의 직무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다 가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때 이운이 대사원이었는데 이빈이 이렇게 아뢰었으므로 갈리었다. 사신은 논한다. 조광조가 주의를 받았을 때 이운이 처자와 연결하고 임금께 극진히 간하에 죽기로 결심하였다. 이 때문에 이빈이 먼저 이운을 논박하였고 이항이 대사원이 된 뒤에는 서로 의논하여 한때의 명사를 죄다 내쳤으므로 이 일을 평의하는 사람이 이빈과 이항이 혹독하기는 했으나 이빈이 더욱 심하다 하였다. 이빈이 후에 등창이 나서 죽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쳐 덜 빠진 붕괴가 등에서 난 것이다 하였다. 이빈이 살아있었다면 사료가 남지 않았을 것이다. 이빈은 실로 하늘이 죽인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한 매우 혹독한 자는 이유청과 이빈이었다. 아이고야 그렇구나. 등창이 중조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25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홍경주를 판중추부사 남양근으로 이유청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황형을 공조판사로 이항을 사원부대 사안으로 유운을 동지중추 부사로 권성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황보겸을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로 김극성을 경상좌도 관찰사 겸 경주 부윤으로 윤은필을 승정원 좌승지로 조옥권을 우부승지로 윤탁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박수문을 사헌부 지비로 남세준을 사관은 사관으로 채침 이득전을 장령으로 이영부 오준을 지평으로 남효일을 헌납으로 조침 하승정을 정원으로 삼았다. 중조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25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구례현의 지진이 발생하다. 중조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25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보은현의 지진이 있어 집이 흔들렸다. 중조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2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집이 박수문이 논박받아서 갈린 지 오래지 않았으므로 사직하니 갈라고 명하다. 중조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2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우맹선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강징을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유관을 사헌부 지비로 삼았다. 중조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29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임금이 이르기를 전라도의 일변이 매우 크므로 지극히 두려우니 연방하고자 한다 하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지진은 큰 재변인데 근래 매우 잦은 데다가 이제 이런 변이 있으니 더욱 놀랍습니다. 이 변이 마침 저들이 죄받은 때에 있으니 천도는 그윽하여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확실히 지칭할 수는 없을 듯하나 조정의 일이 고요하지 않은 듯합니다. 저 사람들이 심술이 간사한 것은 신이 보지 못하였고 경박한 버릇이 과격하기에 이르렀을 뿐이니 위에서 폐단을 바로잡는 것은 워낙 마땅하나 바로잡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젊은 사람이 간쟁을 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해이할까 염려되니 이제 성심을 베풀어 맞아드려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은 과연 일찍부터 결단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 내 잘못이다. 위에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여 일하다가 죄 주었으니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과연 옳으나 언론 때문에 죄준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다가 지나치게 하였으므로 부득이 죄준 것을 조중에서 누가 모르겠는가 하매 대사관 이 민이 아뢰기를 저 사람들이 본디 착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지나친 일이 있었으니 명정하게 죄주면 될 것인데 임금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므로 외간 사람들이 다 의고하는 것입니다 하고 집이 유관이 아뢰기를 임금의 처사는 광명정대해야 하는데 이 일은 밤사이에 묵고다가 죄주었으므로 인심이 의구하니 어떻게 정치가 지극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의 이 일에는 혹 지나친 데가 있으나 별로 사심이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날 내신과 사관이 다 미처 입sam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래 사람들은 이렇게 의구할 것이다. 하매 지사 신상이 아뢰기를 이제 제변이 마침 16일에 나타났습니다. 성심을 베풀어 신임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죄주어 내쳤으니 천도가 어찌 무지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제변이 마침 그날 나타나던 일은 하였으나 한 가지 일을 지목해서 말할 수는 없다. 하매 신상이 아뢰기를 제변을 한 가지 일로 지목해 말하는 것은 참으로 막힌 생각이겠으나 신하가 임금에게 고할 때는 지목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임금의 마음이 범연하다며 자책하는 도리에 있어 게을러질 것입니다 하고 유관이 아뢰기라 젊고 뜻있는 선비를 하루아침에 죄 주었으므로 아마도 사기가 이제부터 꺾여서 다시 진작되지 않을 것이니 이제 배양하는 일을 전보다 100배로 힘써야 합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29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안당 우의정 김전 이조판서 남곤 병조판서 이장곤 좌참찬 이유청 부제학 이사견 대사관 이빈 지비 유관들을 연방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 전라도에 비상한 변이 있으므로 연방한다. 좌우는 각각 그 까닭을 말하라.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일어난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난 것도 근거에 없던 일입니다. 이번 일비어는 무지개가 태양을 경험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다 흉상으로 여겼습니다. 혹 반란 위망의 조짐으로 사가 정을 해치고 첩이 지아비를 능멸하고 오랑캐가 중국을 침범하는 듯 그 응험이 이러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재변은 어느 한 가지 일 때문이라고 지목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그늘 조정의 폐습을 바로잡고자 한 일은 부득이한 까닭에 쓰였는데도 하늘의 응음이 이러합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천변의 일을 어느 일에 대한 응함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이후로 지진이 있고 우박이 내리고 또 혹 태백성이 주연함에 조정에 잘못이 있는가 하고 또는 병상인가 하여 임금께서 번번이 염려하고 모든 일을 광명정대하게 하셨는데 그늘의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진언하지 못하니 지극히 두려워할 만한 일입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신이 도형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정광필이 아뢰 바와 같이 부족한 일은 워낙 돌이켜 깨달아야 하며 참되게 하늘을 공경하고 만사에 근로하셔야 합니다. 근래 천위가 한번 진동한 뒤로 인심이 흉흉하여 안정되지 않으니 극진하게 어루만져 안정시켜야 합니다. 천상을 어느 일에 대한 응함이라고 지목해 말할 수는 없으나 이 도형을 보면 서로 등진 형상을 하였으니 아마도 인심이 더 서로 등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 듯합니다. 구법을 별난한 것이 많거니와 신은 구법을 한결같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신진의 일 좋아하는 사람이 진용되면 반드시 이렇게 어지러이 고치는 폐단을 일으키니 이것은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천재는 확실하게 지목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수상에는 반드시 응흠이 있습니다. 그늘 큰 일을 이미 처치하였으나 인심은 안정하지 않았고 인심이 안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재변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정사 중에 득실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깊이 살펴서 어느 잘못이 어느 재변을 불렀는지 시비 사정을 환히 가려야 합니다. 저기 하신 뒤로 재변이 따라 지난해는 지진이 있었고 이번의 재변은 더욱 놀라우므로 상하가 서로 스승하여도 재변이 일하니 천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모름지기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전일보다 더하여 정성을 기울여 다 잘 다스리기를 도모해서 크게 공변되고 지극히 바른 마음을 보여 상하가 환히 알게 하면 재변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 장군이 아뢰기를 대저 상하가 서로 수성하는 것은 정사를 할 때에 있어서도 경계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과연 남군이 아뢰 바와 같이 그늘 잘못한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였으나 인심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여 안정되지 않았는데, 천이가 한번 진동하면 아래 사람들은 자연히 두려워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늘의 수상을 지목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사람들이 다 의거하여 감히 진언하지 않는다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 국가의 정치가 대각에 달려있는 것은 예전부터 아름다운 일이 아닌데, 근래 젊은 사람이 재능이 있다고는 하나 조종의 일을 다 스스로 하고자 하니 이것이 인심이 요란해지는 까닭입니다. 대신과 함께 제재해서 정령이 한 군데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하고, 이 유청이 아뢰기를 저기 하신 대로 성색이나 요전 등을 아주 안이하고 구치가 극진하셨는데, 재변이 따라서 지난해 지진이 있고 나서 여러 번 지진이 있어 편안하지 않으니 이것은 염려스럽습니다. 근자에 젊은 사람을 뽑았을 때는 어진 사람과 변변치 못한 사람이 섞였으므로 잘못된 일이 많았거니와 법도 어지러이 고친 듯 합니다. 이제부터는 패습을 제거하여 마음에 간단히 없도록 힘쓰소서. 역경에 이르기를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스스로 힘써 마지 않는다 하였는데, 임금은 이 말을 체념해야 합니다 하고, 이 사균이 아뢰기를 백홍이라는 것은 음기인데 감히 태양을 범하여 겨울철에 나타났으니 이것은 큰 변입니다. 확실히 지목해서 말할 수는 없으나 마침 조광조 등을 죄준 날에 나타났습니다. 조광조 등은 경학으로 잘 다스려지게 하고자 하였고, 임금께서도 말하면 들어주고 계책은 따라주셨으므로 알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후진의 선비들도 보고 본뜻은 과격한 패단을 이루었으나 저 사람들의 마음은 나라를 일을 위하였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8인을 귀양 보내었으니 외간 사람들이 다 중간에서 한 일이라고 의심합니다. 사류라면 누구인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의 이런 필부와 달라서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천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장군이 아린 정치가 대각에 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마땅한 듯하나, 다만 대신과 모의하고 중론을 널리 거두려 하지 않으면 일이 한 군데로 치우칠 듯하니 임금의 마음에서 결단하여 권세가 위에 있게 하셔야 합니다. 대신을 다 갖다고 보아서는 안 되니 혹 관계 하나 재주가 없는 자도 있고 평상 하기만 한 자도 있고 도량이 있는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서에 이르기를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신하가 있어 다른 재주는 없으나 성실하고 착한 일을 좋아한다면 임용할 만하니, 이런 사람은 남에게 재주를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진 듯이 하였는데, 대신 중에 이런 자가 있다면 인심이 절로 화협하여 천도가 배순해질 것이다. 대신으로서 평상한 듯하나 재득이 없는 자라면 절로 국가의 일을 거르치게 되는데, 알면서 짐짓 거르치는 것이 국가의 일이 거르쳐지는 것을 자연히 모르는 것이다. 모름지기 먼저 성심을 온화하고 화평하여 마치 문이 활짝 열린 듯이 정하시어 아래 사람이 다들 볼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이빈이 아뢰기라 일마다 다 경성을 간직하여 성심이 공명정대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순일하도다. 임금의 마음이여 크도다 왕의 말이여 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자주 일어나 이번에 큰 재변은 마치 저 사람들을 죄준 날에 나타났는데, 그날 듣건대 대신을 명수하였을 때 혹 불측한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여 사람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하니, 그렇다면 천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성을 부지런히 하고 선왕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임금이 신하를 대우하는 것이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경학으로 보도하였으므로 물정에 거스르는 것이 많았거니와 사람을 배척한 것도 큰 잘못입니다. 조금만 저희와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은 소인이라 지칭하여 매우 배척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입을 열지 못하였으니, 대신들이 억제해야 할 터인데 못하였으므로 워낙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한가 대신이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임금께서 매우 신임하셨으므로 대신들이 임금의 뜻을 몰라서 막지 못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에 재변이 과연 잇따라서 그치지 않는데, 재변은 틀림없이 까닭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주 대신을 연방하기는 하나 하늘에 대한 응답은 참되게 해야 하고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니 해야 할 일을 집어서 의논해야 한다. 대신이 두루 생각해야 한다고 아는 것은 마땅할 듯하나
사람을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옛말에도 정치는 사람을 얻게 달려 있다 하였는데 이조 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 깊이 생각해야 한다. 병무가 매우 해이하니 이것이 염려스럽다 하니 이 장군이 아뢰기를 나라가 믿고 편안한 것은 군사인데 군군이 더욱 허술하니 염려스러우며 군기는 신임엄해야 합니다 하고 남군이 아뢰기를 임금의 뜻에 시비 사정을 정하셨으니 누구인들 성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혹 명백하지 않으면 간사한들을 어진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니 임금께서 깊이 생각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정치가 대각에 달려있으면 물론해진다. 대저 조정의 일을 대신이 힘써 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것인데 대신이 하지 않으므로 정치가 대각에 돌아간 것이다. 근자의 일은 과연 밤사이에 일어났으므로 아래 사람들이 의심하나 부득이 바로잡아야 하므로 그렇게 한 것이다. 대신들이 일찍부터 제재하였으면 이 일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착하였으므로 과격한 일이 있어도 구태에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일 조광조가 경연에서 늘 말하기를 대신은 사류를 친 자제처럼 대우하여 가르쳐야 한다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매우 가상히 여겼다. 과연 대신이 그렇게 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어진 사람이라면 저도 신복할 것이라고 제처럼 가르칠 수 있겠으나 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형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저들이 올해 의지를 고치려 하면 신이 듣고서 일을 일으킨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선왕의 법을 지켜서 잘못된 것은 없었다. 조종조의 일에도 이따금 고칠 만한 일이 있으나 고치는 것이 백배나 옳지 않으면 준수하는 이만 못하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저들의 눈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므로 현관도 마음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전가 입거한 사람을 놓아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이 고례인데 저들은 논의해서 놓아 돌려보냈으니 정상으로 보면 불쌍하나 법은 굽힐 수 없습니다. 종친을 허통하는 일을 저 사람들도 아뢰고자 하였는데 조종께서 허통하지 않으신데 어찌 깊은 뜻이 없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 등은 과연 선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뒷패단을 생각하지 않아서 지나치게 되었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조광조 등은 악을 제거하고 선을 들어 올리는 것을 일이 삼았으므로 사람들이 감히 이의하지 않고 모두를 따랐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가부를 상해야 옳겠으나 혹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선류를 억제한다 하여 배척할 것인데 신등으로서는 어떻게 제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이 장군이 아뢰기를 군사는 평시에 있었으나 반드시 의논할 것이 없으나 뒷패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대신들이 다 입시하였으니 의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군무의 일은 과연 미리 강구해야 한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군무의 일은 지극히 중요하므로 임금께서도 아셔야 합니다. 경하기의 근본이기는 하나 군기도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조에서는 친히 시사하거나 대신을 보내어 시사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시사일은 과연 영의정이 아린 바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 전일 관사하려 하였으나 마침 재변 때문에 정지하였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무사는 어떻게 다 물망에 흡족한 자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조금 괜찮은 자는 써도 됩니다. 성종조에서 육한처럼 마음이 개돼지 같은 자도 버리지 않고 썼으며 승지의 직임을 무사가 할 수 없는 직임이고 조중에서 많이 의심하는데도 맡긴 까닭은 무사를 권려하는 방도였습니다. 하고 이빈이 아뢰기를 신이 변방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적의 형세를 보니 매우 어렵습니다. 근자의 노인이 달리언사의 군주를 약탈해 갔는데도 문죄하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으니 적이 버릇이 되어 심상히 여겨 우환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본디 문제할 것이나 그런 근래의 흉년을 만나서 군량이 모자라므로 군사를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여여 누창에 와서 사는 저들을 이제 또 검하지 않으면 삼포의 환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지금 쫓아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마치 자는 범을 놀라게 하는 것과 같다 합니다. 신은 국가에서 어떻게 처리할런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크게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전일 박전이 상소하여 삼포의 외인을 공격하기를 바랐으나 그때 조정에서는 그 말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하였는데 얼마 안 가서 난이 일어났습니다. 옛말에 군사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다 하였으니
반드시 눈으로 보고 써야 알 수 있습니다. 박자는 그 도에 있어 그 정상을 잘 알므로 일찍부터 도모하려 하였으나 조정에서는 모름으로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방의 일은 신이 또한 잘 압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연 무창의 전일 경련에서 여러 번 의논했거니와 과연 더욱 성해지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허술함을 헤아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 또 경상도의 감사는 당초에 구임하지 않았으므로 두 도로 나뉘었으나 구임하게 되었어도 하나로 합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듯 하다. 구임하면 합해서 한 감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구임의 일은 이미 성명이 계셨으나 뒷패단이 있을 듯합니다. 신이 처음부터 불과하다 한 까닭은 뒷패단이 생길 듯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구임의 일은 설명이 계셨으나 매우 패단이 있습니다. 세종조에서 다만 3년 동안 선행하였다가 도로 폐지했다 합니다. 이제도 패단이 있기 전에 정지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서윤을 넣은 것은 더욱 패단이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좌우가 다 그 패단을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처음에 작은 패단은 있더라도 구임하면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조종조에서도 하였으므로 대신에게 의논하여 정하였다. 그러나 이제 패단이 있게 되어 도로 폐지한다면 선행하기 전에 폐지했어야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성지 김희수가 아뢰기를 이번 일변이 어느 일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적할 수는 없으나 천변이란 곧 응흠하기도 하고 오래 뒤에 응흠하기도 하는데 신은 15일의 일은 매우 아름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하신 뒤로 모든 일에 다 분명하고 정대하셨으나 이 일만은 분명하지 않으셨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신이 미열하기는 하나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리에 있으니 어찌 감히 하루라도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조광조 등은 본심이 공명한 사람들이니 임금께서 조용히 그 잘못한 일을 나무르셨더라면 조광조 등이 저희 죄에 승복하였을 것인데 이번에는 마치 난신의 고변에 관한 이 일처럼 급박하게 다스려서 인심이 당황합니다. 성녀가 어떠하신지 모르겠으나 하늘이 재변을 보인 것은 이 때문에 생긴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전부터 구정을 별난하는 자는 다 간사한 생각을 품고 제2를 성취하려는 것이나 조광조 등은 오로지 나라의 일을 위하여 했는데도 기양가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이미 임금의 뜻을 알고 있으나 외간의 젊은 무리는 치마를 모르고 다들 간사한 사람이 임금께 참수하여 바른 사람을 내쳐서 위망의 형세가 조속간에 이를 것이다 하니 어찌 이와 같은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100번 전제를 만들어 내리더라도 어떻게 아래 사람들이 의심을 풀 수 있겠습니까? 신은 감히 천청을 돌이킬 것을 바라지 않으나 임금께서 이미 저들에게 간사한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 죄를 조금 감해주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였다. 죄를 안내 김희수가 중종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3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비현압에 나아가 시사하다. 중종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3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지평 이 영부가 사직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종실로 37권 중종 14년 11월 30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비현압에 나아가 소대하다. 임금이 입문하여 이르기를 여기에 군사는 말에 따라 사람을 첨가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말을 버리지 않는다 하였는데 과연 말만 착하다 하여 그 사람을 첨가한다면 옳지 않다. 대저 후세에서는 그 말만 보고 그 실제를 보지 않으므로 잘못 쓰는 자가 많으니 사람이 착하지 못하다 하여 그 말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하매 시독관 임건이 아뢰기를 마음에 치우쳐 매인 곳이 있으면 매우 옳지 않습니다. 치우쳐 매인 데가 있다면 사람이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를 알 길이 없으니 먼저 근본 자리를 닦아야 합니다. 여기에 또 군자는 엄하기는 하나 다투지 않으며 무리지어 회합하기는 하나 당파를 짓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진선하지 못하면 현인 군자라 일컬어지더라도 마침내 이런 패단을 면치 못하고 남들도 붕당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하고 임건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은 지극 김미열하여 녹을 먹을 줄만 아나 요즘 재변을 보고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재 시변이 이러하고 기근이 들어 부부가
서로 벗어나지 못하여 구령을 채울 정도로 죽은 자가 매우 많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요즘 음예가 태양을 범하였으니 이것도 작은 변이 아닙니다. 신이 패조 때 나이는 젊었으나 참혹한 일을 눈으로 보았는데 다행히 성명에 힘입어 사기를 진작하게 된 것은 워낙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늘의 일은 전혀 분명하지 못하고 정대하지 않습니다. 신의 집이 대대로 녹을 먹어왔으니 미열하기는 하나 어찌 감히 나라를 잇겠습니까? 이제 일은 전보다 100배로 더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 과연 해마다 없는 해가 없이 재변이 잇따름으로 상할 공구수생해야 하는데도 그치지 않는다. 하는데도 그치지 않는다. 이제 일변이 있으므로 바야로 대신들과 의논하나 미진한 데가 있을지도 모른다. 접대 있었던 조정의 일은 미처 조처하지 못하여 크게 걸러지게 한 뒤에 부득이 바로잡아 조정의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반복하여 논개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나도 매우 불안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30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정원이 감사가 구임을 하는 법을 폐지하는 유지를 발도에 내렸다. 덕이 없고 어두운 자지로 외람되게 어렵고 큰 사업을 맡음에 정성을 기울여 잘 다스리고자 도모하여 온 지 이제 14년이 되었으나 혜택이 내려지지 못하여 백성이 연덕을 보지 못하니 늘 스스로 매우 책망하여 그 까닭을 구명한다. 감사를 자주 갈므로 선화가 흡족하지 못한데 허물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경상도는 인물이 많고 제역이 커서 한 감사로서는 다스려낼 수 없으므로 나도 그 말을 믿었게 여겨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한도를 둘로 나누기도 하였는데 이토록 민폐가 있을 줄 알았겠는가. 더불어 낙성하기를 바랐는데 도리어 소유하게 되었다. 미혹하여 복구하지 않으면 폐해가 장차 더욱 만연할 것이며 이런 마땅히 처리가 귀한 것이고 여러 번 바꾸어도 관계없으므로 대신 대간 시종들과 반복하여 면대에서 논함에 기왕에 경솔이 변경한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육도의 감사는 도로 1년의 임기로 갈게 하고 경상도는 다시 한도로 합하여 조정께서 오래 행해 오시던 제도를 준수한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30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간원이 아래기를 충청도의 병사 수사도로 다 문신을 쓰는데 태평한 때라면 그래도 괜찮겠으나 변방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영흥은 준 원전의 헌관이 있으므로 부사를 반드시 당상으로 내야 하는데 지금 김철수는 당 하관이니 역시 온편치 못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김극성이 경상감사가 되었으므로 충청병사 우맹선을 경상수사로 삼았으나 이제 경상도를 합해 감사 한 사람으로 한다면 김극성은 도로 수사로 삼고 우맹선에게는 도로 충청병사를 맡겨야 하며 강징은 갈아야 한다. 황보겸은 이미 영흥을 그대로 맡아 있게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30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전라도 고려연의 해의 서쪽과 동남쪽에 다같이 한필 남짓한 배를 밖을 향해 놓은 모양의 무지개가 하늘을 가로질러 있었고 남은 부에서는 해에서 동쪽을 2장쯤 떨어진 곳에 20여 축 되는 무지개가 곧바로 위로 뻗쳐 있다가 이윽고 점점 사그라지면서 해둘러에 모여 청색, 적색이 섞여 햇빛을 덮었다. 진짜 이거 전라도가 계속 이변이.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일 신여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를 함경도 절도사 신공제의 해령부사 우맹선은 죄를 얻어 파직되었는데 문득 서용되었으니 이렇게 하면 변방이 허술해질 듯합니다. 공조판서 황형이 전일 논박받은 것은 그 인물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었으며 의성이 남치원은 큰 죄를 입은 지 오래지 않아 면방되고 이제 훈련은 첨정으로 서용되기까지 하였으며 김극계는 파직된 뒤에 분계를 올려서 사용하였으므로 온편치 못하니 모두 개정하소서. 신급제는 사관에서 본 뒤 고풍이 있는데 이제 신내들이 매우 완악하니 한방의 사람들을
죄다 바지갔었어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신급제는 사관이 무리하다고 나나나 사관의 침학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니 바지갈 수 없다. 나머지도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일은 신묘 두 번째 기사 이장군을 우찬성 겸 병조 판사로 유운을 동지 경연사로 손주를 동지 의금부사로 김근사를 이조 참판으로 이항을 겸 동지 경연사로 윤희인을 승조는 도승지로 표빙을 홍문관 스찬으로 손수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태백성이 미방에 나타났다. 회양부에 지진이 있었는데 천둥 같은 소리가 났고 창문과 벽이 흔들렸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2일 임수로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임금이 이르기를 모든 일은 미리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군량이 모자라서 미리 장만해 두지 않고 쓸 때 임박해서 백성에게 독촉하면 원망이 일으키게 될 것이다 하며 지사 남건이 아르기를 사변은 무궁하여 어느 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양계에 근심할 만한 일이 없는 듯하나 조짐은 은미한 내에 숨어 있으므로 알 수 없습니다. 조정이 화협하여 근심될 것이 없겠으나 전일 이빈이 아랜 여연 무창의 일은 역시 염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풍년 들기거든 먼저 의리로 타이르고 병위로 회복시켜야 하겠습니다. 하고 영사 김전이 아뢰기를 여연 무창의 적은 그 영세가 장차 삼포 외인의 우환처럼 될 것이므로 몰아내야 하겠으나 축적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처치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참창간 이 사견이 아뢰기를 북도에 흉년이 들고 남방도 그러한데 수령으로서 국곡을 잘 조처하지 못하니 이것이 한스럽습니다. 대저 백성은 멀리 생각할 줄 모르므로 저축한 곡식을 두세 달 안에 죄다 써버리고 수령은 침독한다는 혐의를 피하려고 제 시기에 미처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창고가 그대로 허술해 있으니 어쩌다 변방에 사변이 있게 되면 어느 곡식을 옮겨다가 구제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변방의 일도 근심해야 하나 한 장수만 잘 얻으면 오히려 조치할 수 있다. 조정은 복심이네. 다만 그 근본을 더욱 굳혀서 합당함을 얻으면 된다. 또 저 죄인이라 조광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전지에서 볼 수 있거니와 그 중에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배척한다는 것은 오늘 대신이 언론할 일이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저 죄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금도 간사하지 않으나 그 사람이 경학을 로 임금을 요순처럼 되게 하려 하여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고자 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을까봐 극심히 노원에서 배척되었는데 사람들이 어찌 높은 식견이 있어 조광조 등이 하는 일을 비난했겠습니까? 그 형세가 절로 휩쓸려 그의 의논을 좁게 된 것입니다. 예전부터 신진으로서 일조하는 사람은 이런 패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들이 그 의논을 줬고 제지하지 못해서 그 폐해가 이렇게까지 되었다. 신진으로서 일조하는 사람도 일체 쓰지 않았으면 안 된다. 각각 품은 생각을 펴서 가부를 상의하며 무슨 불가한 것이 있겠는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이제 조광조 등을 죄 주었으니 상하가 다 저 사람이 그러다는 것을 알고 저 사람도 제가 그런 줄을 스스로 알 것입니다. 오직 임금께서는 사람을 쓰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삼가셔야 합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이 언단을 열었는데도 대신에 일찍이 도모하지 않았으므로 그 폐해가 이렇게까지 되었다. 함의 특징과 최명창이 아뢰기를 저들은 그 마음이 본디 간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술을 알므로 성하게 고명하심을 보고서 치평에 이르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 일이 지나친 줄을 몰랐습니다. 지나친 일이 있더라도 과연 잘 제지하였다면 어찌 불가하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바빠야 하나 공효를 빨리 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최명창이 아뢰기를 저들은 나이가 젊으므로 한갓 잘 다스려지게 되기를 바라는데 인재를 첨가할 때 인심에 불쾌한 일도 많았습니다. 예정의 왕 안석도 그 마음이 간사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 마지막의 폐해는 구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또한 왕 안석과 같지는 않아 집요한 것은 있었습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저 집요한 것은 옳지 않다. 모든 일은 조정과 상의해서 해야 한다 하며 참찬간 윤은필이 아래기를 임금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잘 다스리시기를 바라셨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 이는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저들을 죄준 것은 괜찮으나 사기가 재상되는 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대저 진작하여 성취하는 공은 수년 사이 이르게 할 수 없으나 훼손시키는 것은 하루 아침 잠깐 사이에 하고도 남으니 뜻이 있는 선비는 아마도 흥계할 희망을 다시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 사견이 아뢰기를 이들의 일은 신이 외방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나 근래 천의가 점점 깨달으시고 좌우에 있는 대신들에게도 가혹하게 해치려 하는 일이 없는 것을 보고 신은 조정의 일이 이토록 잘되고 또 저들의 본심은 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나라와 송나라 때에 서로 공격하는 것은 죄다 소인이 아니라 군자가 군자를 공격하기도 했는데 그런 때는 임금이 어두워서 그랬으니 슬픈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2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를 근래 조정의 법을 변란하는 것이 많은데 이를테면 현리양과는 변란한 것 중에서도 심한 것입니다. 뽑아 쓰고 싶은 사람만을 골라서 응시하게 하고 또 시치할 때는 혹 아래에 있는 자가 오르기도 하고 이미 떨어진 자가 뽑히기도 하니 매우 공평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조정조로부터 행해왔고 가장 공평한 방도인데 이제는 이러한 이 과를 파하소서. 그러고서야 사석도 일정한 향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안당은 당초 현량과를 설치할 것을 의논할 때 입이 건백하였고 정부에서 마감할 때에는 새 아들이 다 청구해 들었는데도 거의 비염하지 않았으니 그 벼슬을 파하소서 하고 헌부가 황형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김근선은 성지로 있다가 논박받았는데 문득 참판이 되었고 윤희인은 전에도 성지로 있다가 논박받아 갈렸는데 이제 다시 정원의 장관이 되었으니 모두 가소서. 영예부사 김양진은 계만이 되지 않았으니 그 직임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원주목사 김수경은 형실이 좋지 않아 명교에 죄를 얻는 자인데 어찌 목민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간이 또 아뢰기를 신급제는 장원만 파해서는 안 되니 한 과방을 모두 파서 하고 간언이 아뢰기를 감찰 이 사금은 천거에 의하여 전생주부에 제수되고 이제 감찰이 되었는데 행실이 뛰어나지 못함으로 참직이 될 수 없으니 낮추어 서용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관은 과연 조정도에 없던 것이며 당초에 대신들도 불과하다고는 사람이 많았으나 내가 인물을 쓸 때가 매우 많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특별히 설치한 것이다. 과거는 중요한 이름으로 파할 수 없으니 갑자년 과거의 전례에 따라 우선 현직에 서용하지 않은 것이 옳을 것이다. 대신에게 묻도록 하라. 안당의 일은 대신의 진퇴에 관한 이름으로 경솔히 할 수 없으나 세 아들이 다 창거에 들었는데도 피함하지 않았다면 그런 듯하다. 신급제는 장원만 파해야 하고 한 과방을 다 파할 수는 없다. 황영은 어찌 육경이 될 수 없겠는가? 남치원은 파직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 소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김근사는 전에 논밭받기는 하였으나 이제 이미 거쳤는데 무슨 안 될 것이 있겠는가? 김극계는 파직된 지 오래지는 않으나 서반은 될 수 있다. 윤희이는 전에 논밭받기는 하였으나 이제도 어찌 될 수 없겠는가. 대저 인물이 모자람으로 전조가 외임에 있는 사람을 하였는데 더구나 계만이 이미 가까우니 김양진은 그대로 있게 할 수 없다. 김수경이 어찌 수령이 될 수 없겠는가. 이 사금은 낮춰 제수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2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지평 오준이 이영부가 아뢰기를 지평 오준 이영부가 아뢰기를 오늘 양사가 중학에서 회의할 때에 다들 현량과는 파해야 한다 하였으나 신등은 과거의 혁파는 예전에 없던 일이며 조정조에서도 그랬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는 뜻이 맞지 않으면 워낙 서로 용납할 수 없으니 신등의 뱃슬을 갈아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각각 품은 뜻을 말한 것인데 어찌 이 때문에 서로 용납할 수 없겠는가 하며 또 아뢰기를 대가는 뜻이 맞지 않으면 구차하게 용납될 수 없으니 빨리 갈아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 대가는 의견이 다르면 갈지만 대신과 나는 언편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옛 일을 보더라도 의사 대부는 옳다 하고 간이 대부는 옳지 않다 하여 각각 제 뜻을 말하였는데 근래는 서로 용납할 수 없다 하여 가는 것이 풍습이 되었으니
이것은 워낙 옳지 않다 하였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2월 2일 임솔 네 번째 기사 전개하였다. 현량과는 조정의 국법이 아니므로 과를 처음 설치할 때 불가하다고 말한 대신이 많았으나 쓸만한 인재라도 과거에 의하지 않으면 문신을 쓰는 글쎄 쓰기에는 장애가 있으므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도 있었다. 그러므로 설치하였다. 이제 대간이 파방해야 한다고 말하나 파방은 중대한 일이며 문과를 파한다면 무과만 남겨둘 수 없고 죄다 파한다면 무가 40여인을 모두 파해야 하니 매우 온편치 못하다. 파하지 않더라도 우선 갑자과의 전례와 같이 현직에 사용하지 말아서 공평하지 않은 뜻을 보인 것이었다한가. 사관을 정부에 보내 수의하게 하라.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2월 3일 개하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임금이 좌우 대신들을 보고 이르기를 어제 제평 오준 이 영부가 의논이 맞지 않는다 하여 비염하였으나 고사를 보더라도 간의 대부가 있고 어사대부도 있으니 생각이 다르더라도 불갑을 서로 용납해야 한다. 전일의 대신도 이것을 말하였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그 사람이 급다면 서로 용납할 수 없으나 의논이 각각 다르다 하여 서로 용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 의논을 반드시 다 갈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신등이 정부에 있으나 의논이 또한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퇴피하겠습니까? 소인을 배척하는 일이라면 불갑을 같아야 하겠으나 가부를 의논할 때 모두가 구차하게 같이 한다면 이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그렇다. 그늘 대간의 뜻이 맞지 않으면 반드시 서로 용납하지 않으니 이것은 매우 그르다. 또 근래 홍문관이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대간을 논했하니 이것도 옳지 않다. 하며 집이 유관이 아뢰기라. 대간의 뜻이 어찌 구차하게 같아야겠습니까? 각각 제 뜻에 따라 논계해야 합니다. 어제 양사가 회의할 때 의논이 다 같았으나 오준 이영부만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인심을 진정하려 하는 때인데 파방하면 인심이 소유할 것을 신등이 모르지는 않았나 이 과거는 매우 바르지 못하니 소유를 생각하여 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준 이 영부는 다만 인심의 소유를 꺼리므로 신등과 의논이 같지 않아 비염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의 뜻만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신의 의논도 같지 않다. 전에 전국 공신을 파할 것을 논할 때에 대신의 의논이 전후가 각각 달랐거니와 지금 대간이 아린 것을 불가하다 할 수 없고 또 지평이 각각 제 뜻을 말한 것도 불가하다 할 수 없다. 또 이 관은 당초 설치를 의논할 때 영상이 불가하다 하였으나 쓸만한 인재가 있는데도 문관으로 사용하는 데에 장애가 있으므로 설치를 명하였다. 그러나 각인이 청간 사람을 한번 시취하여 그대로 출신시켰으므로 더욱 불가하다는 것을 알겠으니 지금 대간이 아린 것은 매우 마땅하다. 그러나 이미 설행하고서 또 파하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하니 내 생각은 갑작가와 같이 현직에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당초에 이 과를 설치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사람처럼 순박하지 않아 뒤패단도 많을 것이고 순자격으로 말하면 아름답지 않은 듯하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3대 이후로 모두 이 격을 썼으며 천계 이하에 갑자기 뱃살이 뛰어오르면 인심이 흔들리기 쉽고 배습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바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취할 때 승출이 공평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참시한 대신 시종이 한 사람뿐이 아니었고 과거의 규모도 모두 갖추었는데 이제 와서 문득 파하는 것은 매우 사체에 어그러질 듯합니다. 또 그 가운데 아부하여 끼어든 자는 있겠으나 착한 자가 많을 것인데 죄다 파한다면 인재를 잃는 것도 심할 것입니다. 그 제품에 따라 청직에 서용하거나 훈도 교수로 서용해서 양성해 쓰는 것이 옳습니다. 재주를 가려 서용하여 확팽하게 하는 것이 곧 왕자의 정치입니다. 만약 파방하면 인심이 소유해서 진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이 40여인이 실지는 하겠으나 어찌 소유하여 진정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왕자의 정치에서 매우 옳지 않으므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고 지사 이 장군이 아뢰기를 이 관은 인물을 구별하는 듯하므로 신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외관의 의논을 보니 다들 온편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유사를 뽑을 뿐 아니라 육조의 관원도 뽑은 것은 워낙 국가에서 취사하는 규례에 어그러지나
시치가 공평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의 과거에도 공평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혹 파하고서 다시 시취하는데 더구나 이 과를 파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였다. 사관 권예가 의논을 모아보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의논을 보니 다 문과는 파해야 하나 무과는 청거가 아니므로 파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문과만 파하고 무과를 파하지 않는다면 옳지 않으며 무과를 아울러 파하는 것도 옳지 않으니 우선 현직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며 정은 조침이 아래기를 이 우선이란 글자는 더욱 옳지 않습니다. 우선이란 고식이란 말입니다. 신이 이 과를 시치할 때 등록관으로 들어가 보니 어떤 사람이 글을 100개 모았는데도 마침 뽑혔습니다. 별량가라 하면 곤란할 듯하므로 청거과라 하여 후세히 보인다면 그 기망이 이보다 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호고로 임금을 인도하였으나 근본을 몰랐습니다. 호고가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그 제도는 본디 때에 따라 마땅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옛 신법은 참으로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열이 고종에게 권하기를 이 일에 있어서 옛 것을 본받지 않고서 능히 영세한다는 말은 부열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습은 중국과 같지 않고 경박함으로 속담에 조선의 법은 사흘밖에 안 간다 합니다. 근래 조정의 법을 별난하는 것이 심한데 이 과는 별난 중에서도 심한 것이니 이제 대공지정한 도를 보이자면 이 과를 파하여 인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좌우의 대신들이 그것이 불가한 줄 알면서 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를 파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고 유관이 아래기를 갑자과는 그 사람이 지은 것이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파방하려 하였으나 우선 현직에 사용하지 말자는 말이 유자강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출신한 사람들 마침내 청직에 사용되어 지금은 다들 시종의 바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과는 각각 아는 사람을 첨가했으므로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척하고 시취할 때 응시하러 나아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설을 시켜 나아가도록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정조에서도 지극히 공평하게 한 일로는 과거만한 것이 없는데 이 과 가운데도 쓸만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행실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그 가운데 끼었고 사장 안에서도 공평하지 않은 일이 있었으니 곧 파하여 임금을 속인 죄를 바루어야 합니다. 대제 습속이 이러하므로 지론하는 자가 있어 한때의 선비들이 앞을 다투어 그 문으로 모여들며 그러지 않으면 출신한 사람이라도 정반에 서연되지 않으니 이 때문에 선비들이 본래의 학업을 버리고 고담이나 괴언만을 승상하여 생사하며 시장에서도 이런 사람을 뽑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생의 패습이 과연 많거니와 늘 경악을 잊고 사장을 취하지 않는다여 경악과 사장을 둘 다 잃었다. 대저 경악의 근본이고 사장은 말단이나 다 함께 이르면 되겠는가 하며 이 장군이 아뢰기를 이 일은 신이 아뢰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학을 승상하는 것이라 하여 대강을 모르고 유유히 나를 보내니 중들이 좌선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도학이 근본이고 사장은 말단이나 사장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습속을 모르고 제술에 능한 외방의 유생은 있으나 경성 사람 중에 제술에 능한 자가 없으므로 신이 전에 성균관에서 시험하고서 아주 한심하였습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만약 임금의 뜻이 크게 정하여지신다면 사습이 자연히 근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선비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습속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중한 과거를 쉽게 파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별시에서 한 시관이 어떤 유생의 재수를 칭찬하여 높은 등재로 뽑자 다른 시관들이 다 부하하였는데 이 때문에 한 과방을 죄다 파하였겠습니까? 임금은 그 도량을 늦게 가져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우선 현직에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과연 유장왕에게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파방하면 안 된다 하며 특징한 이 요청이 아래기를 처음 이 과를 의논할 때 신도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정광필이 매우 비난하였습니다. 신이 형조에 있으면서 역시 사람을 첨가했으며 신뿐 아니라 육조가 다 첨가했는데 조광조가 뜻에 맞지 않으면 다 삭제하였으니 이것은 매우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고 유관이 아래기를 첨가한 사람이 다 어질다면 이는 공평한 첨가이므로 논할 것도 없으나 행실이 바르지 보잘것없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 모두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통분합니다. 이제 좌우에게 묻더라도 누가 그렇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이므로 아래입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래기를 이 과를 파한다면 천구로 서용된 사람들도 다 파직할 것입니까? 하고 유관이 아래기를 천구로 서용된 사람을 어찌 다 파하겠습니까? 이 과만
파해야 할 것이요 나머지는 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양과의 장원 외에는 참직이 될 수 없는데 지금은 다 참직으로 주의되었으니 매우 옳지 않다 하며 정광필 등이 같은 말로 하려기를 참직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 장군이 하려기를 신이 당초 전조에 있을 때 참직으로 서용하는 것을 의논하였는데 신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선유의 길을 막게 될 듯하므로 드디어 주의하였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이 갑자기 오른 것을 보니 매우 옳지 않으므로 전에 성제로 자임되었을 때 신이 아래였습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신상이 이조판서로 있을 때 아래기를 승지로 주의할 만한 자는 오직 박훈 기준밖에 없습니다 하였는데 일국의 인재가 이뿐이겠는가 하며 정광필 이 장군이 아뢰기라 그것은 신상의 뜻이 아니라 그때 의논이 그러하였습니다 하고 이 장군이 아뢰기라 윤원부가 신에게 말하기를 그일 임무를 등용하는 길이 더욱 좁아져서 그대가 판서로 있을 때와 다르다. 이 장군이 이조 판서로에서 갈리고 신상이 뒤를 이었으므로 말한 것이었다.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연량과 출신인 사람들은 처음으로 분관되더라도 차차로 그 참직에 서용되거나 다른 벼슬, 홍문관, 예문관을 뜻한다. 예, 서용되었으므로 이번 별시 출신인 사람도 다른 데에 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도에서도는 삼간이 기풍이 매우 엄준하여 불간 사람이 있으면 천장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 삼관의 풍습인데 이제는 이토록 깔보게 되었으니 매우 징계하여 그 권한을 막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자의 한층의 방도 그러하였으므로 한층만을 추구하였으니 한 방의 사람들을 죄다 팔할 수 없다. 하매 장광필이 아뢰기를 신묘년 1471년 성종 2년 김헌의 방은 알성할 때 삼관의 풍습이 지키지 않고 스스로 성전의 문을 열고 알성하였으므로 장원 김헌이 파직되어 오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장원만을 추구하면 한 방이 죄다 그 그름을 알 것이다. 하며 이 장군이 아뢰기를 전에 그런 예가 있으니 과연 상교와 같이 해야 합니다.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이번 별시에서 한 유생의 제술이 말이 까다로워 읽기 어려웠으나 불가합을 뽑아야 한다고 하니 다른 시관들이 처음에는 불가하다 했으나 마침내 구차히 부화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뽑은 자가 또 그 윗사람을 업신여겼으니 이것은 징계하지 않았으나 안 됩니다. 하고 조침이 아뢰기를 이들의 기습을 보면 그 장원을 죄주더라도 워낙 조금도 허물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 장군이 아뢰기를 그늘의 시장을 보면 강세에 있어서는 엄숙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을 시관을 뽑으려면 반드시 다 불러서 묻고 설명해야 하나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으니 이 버릇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라. 예전에는 삼공이 다 강서의 시관으로 들어가고 예조의 당상도 다 들어가 참여하였는데 지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예조가 살펴야 하는데 시관을 의망할 때에도 삼가서 가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 장군이 아뢰기를 갑자기 승진하는 폐단이 매우 크니 폐단을 막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인물을 공박하는 것이 심하여 조중이 비어 있는 듯함으로 그런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인물을 공박하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선 사람이 없다 하여 이 사람을 놓아두면 내일은 저 사람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점차 용렬한 무리를 거두어 쓰게 둘 것입니다. 하였다. 유관이 아뢰기를 김근사가 2조 참판이 되고 윤희인이 정원의 장관으로 있는 것은 매우 옳지 않으니 빨리 가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자주 갈무로 다시 주의할 때 마땅한 사람이었거니와 이것이 곧 갑자기 승진하는 까닭이 된다 하였다. 유관이 아뢰기를 설과를 처음에 발휘한 사람이 안당인데 그 세 아들 처겸, 처함, 안처근을 말한다. 제 행이 높지 않은데도 다 천과에 들었습니다. 몰라서 피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알면서 피험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곧 부정이니 어떻게 정성의 자리에 두겠습니까? 빨리 가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안당이 그일 잘못한 일을 나는 모르겠다. 대저 그일 대신이 미리 막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저들의 일을 말하였다면 저들이 반드시 간사한 소인이라고 배척할 것이므로 미리 결단하여 제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신은 제 몸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당만이 잘못했겠습니까? 신도 같이 했으니 신의 죄도 큽니다. 안당이 수창해서 이 과를 설치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릅니다.
그때 신용계 최숙생도 그 의논을 주장하는데 신이 번번이 신용계에게 왜 이런 의논을 하느냐고 직론하면 신용계는 이것 때문에 불가할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였습니다. 안당은 세 아들이 참선되었을 때 뚜렷한 행실이 없는데 참선되었다고 생각하여 이 때문에 피험하였으니 어찌 세 아들을 위하여 이 과를 설치하려고 꾀하였겠습니까? 신용계는 바로 그 의논을 주장하였는데 나중에는 뉘우쳐서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것이 틀려서 내가 참으로 경박함으로 그랬으니 워낙 공에게 미치지 못함이 멀다 하였습니다. 하였 조침이 아래기를 정광필은 범상은 재상이 아니나 당초에 신진의 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절어 하는데도 일찍이 조처하지 않고 신이 하류로서 늘 듣건대 정광필이 한밤에 남몰래 한탄하였다 합니다. 대신으로서 한밤에 남몰래 한탄만 하고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위태로울 때 무엇을 돕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직의 신이겠습니까?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사와 정사에는 매우 뚜렷합니다. 아주 간사한 일이라면 대신이 쉽게 조처할 수 있으나 이들은 간사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려던 사람입니다. 지나친 듯 하더라도 손을 대며 성상께서 선을 향하는 마음을 막고 얼로도 방해할 듯 하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과연 옳은 일이므로 대신이 언로를 방해할까봐 하지 않았으나 대신으로서는 조짐이 있을 때 도모해야 한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대신으로서 갑자기 그 패단을 구제하리 하여 언로에 방해가 있게 되면 그 패단도 큽니다 하고 이 장군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정광필의 집에 가면 번번이 함께 이 일을 의논하였는데 크게 발단하면 조치할 수 있겠으나 이 일이 발단하기 전에 문득 한마디 말을 내면 반드시 언로를 크게 방해한다여 손 하나도 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전조에 있을 때 갑자기 승진하는 패단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신상도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대간이 논박하여 내치려 함으로 역시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억제하지 못하고서 상 앞에서 이렇게 이제야 얼굴을 들고 아뢰니 매우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하고 유관이 아뢰기라 그때에는 대신일지라도 한마디 말을 낸다면 하루아침에 용납되지 못하고 배척당하였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때 이를 두루 말하자면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지사 한세관이 아뢰기를 이 장군이 아린 유생의 강세에 관한 일은 과연 그러하니 역시 신명하여 바로잡게 해야 합니다. 또 유생을 정강할 때는 먼저 대문을 써서 유생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옳지 않으니 이대로는 승지 사관이 유생을 불러들인 뒤에 강사할 대문을 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옛 규례가 그러하므로 그러한 것이다. 이 뒤로는 아랜대로 해야 하겠다 하였다.